그럼 만약에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절차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 2021년도 경남권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우리 점검했던 결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180개소를 여러분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점검과 이행 상태 평가는 조금 다르죠? 평가는 등급, 우리에게 성적표를 주는 거라고 하면, 점검은 PDCA 사이클로 돌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공정안전 보고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정말 시스템으로서 PDCA 사이클로 돌리고 있는지를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180개소에 1224건의 시정 지시가 내렸고요. 과태료도 여러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평균 한 회사당 한 149만 8천 원 정도에서 한 150여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과태료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과태료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를 벌로 물은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강한 형벌이 바로 벌금인데요. 벌금은 범죄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빨간 줄 쳤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형벌. 이게 제일 강한 거고요. 두 번째가 과태료.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여러분 만약에 점검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받은 적도 있고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게 이제 시정 지시입니다.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를 확인하는 게 이게 바로 시정 지시고, 이게 바로 180개소 1224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한 회사마다 7건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술 지도는 여러분 어때요? 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사업장 방문을 통해서 핵심 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공공단에서 요거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대표적으로 기술 지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과태료가 어떻게 부여되냐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볼게요. 자, 여러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물 수 있는 법령이 바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아까 범죄인에게 주는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망이 발생하면 이런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공정안전 보고서는요. PSM 이행 상태 점검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항목이 있어요. 공정안전 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분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정안전 보고서는 처음 작성이 될 때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걸 시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요? 지키는 사람은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로 합의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 회사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안전 보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물죠. 자, 그런데 여러분, 1차, 2차, 3차 어떻게 과태료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여러분 5년 동안 나를 찾아왔을 때 한 번 걸리면 여러분 10만 원, 두 번 걸리면 20만 원, 세 번 걸리면 여러분 어때요? 30만 원. 근데 우리는 5년 이내에 고용노동부가 우리 사업장에 점검을 오면서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때렸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우리는 걸렸다 하면 30만 원의 여러분 과태료를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서를 미발급했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3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게 여러분 이런 과태료입니다. 자, 시정 지시는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안전작업 허가 지침 중에 작업 수행팀이 작업 승인팀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예외를 규정한 단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하시기 바람. 과태료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때요?
네. 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바람이라고 해서 이거는 시정지시사항이 바로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현지 지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작업허가서의 종류에 크리티컬 워크 작업허가서는 별도로 없으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경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이게 바로 이제 전문기관에 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바로 이런 현지 지도인 거죠. 자, 타 사업장에서 과태료 받은 거 한번 보면서 우리 사업장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유해 위험 정비 보수 작업 시 작업 허가서를 미발급했다. 아주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작업 전에 안전조치 사항을 미확인했다. 대부분 우리의 규정은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확인해서 이걸 가지고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 작업 허가서의 작업명과 허가 시간이 미기재돼서 부실 작성했다. 이런 것도 이것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밀폐 공간 작업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예, 시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죠? 뭐 4시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실 작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보수 작업 전 작업 위험성 평가를 미실시. 이것도 여러분 과태료가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 작업의 경우에 작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걸 가지고 허가서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작업 위험성 평가가 아예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체크하는 것들은 내 머릿속에서 있는 것만 하겠죠. 그래서 위해 위험 요인이 누락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고요. 자, 화기, 밀폐 공간 작업 시 인화성 가스, 산소 농도 및 측정. 너무 중요한 사항이죠. 이것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별도로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측정하셔야 되고요. 특히 밀폐 공간 작업 시에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건 정해져 있다, 정해지지 않았다. 네,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분들 등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그 이름이나 우리 직급 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6번째, 차단 밸브 및 맹판 설치 위치 표시의 도면이 미첨부됐다. 여러분, 우리 협력사는 우리 설비에 대해서 잘 안다고 봐야 될까요? 잘 모른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잘 모른다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차단 밸브와 맹판 설치 위치를 도면에 확실하게 표시해서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 많은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셔서 이런 미흡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안전작업 허가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